넥서스는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과 기관,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다른 부문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넥서스 관점에서 도시수계에 미치는 영향 강의를 맡게 된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최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유엔의 첫 주요 컨퍼런스의 주제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물로 선정된 해입니다. 그만큼 물이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욱 중요시하게 여겨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지난 강의로부터 물 안보는 적절한 양과 질적인 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생태계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기후변화와 물 관련 재해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물은 경작을 재배하고 곡물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하며 에너지 발전에도 사용되며 주변 생태계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듯 물 안보를 달성하는 것은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다른 자원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이룹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식량,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의제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SDG 이전 의제인 새천년 개발 목표 MDG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빈곤과 질병, 성차별, 교육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8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DG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개발된 의제로 기후변화, 성평등, 경제발전 등의 주제를 아우르지 못하였고 목표 달성에 대한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단편적인 개발 목표만을 내세우며 목표치를 원활하게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SDG는 기존 MDG의 후속 이행 계획으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제입니다. 기존 MDG에서 다루던 목표를 포함해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기존 8개 목표와 21개의 MDG 세부 목표는 SDG에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발전하였으며 경제발전, 환경, 평화, 안보 등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SDG 6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으로 식수 접근성, 위생, 수질, 물 부족, 초국경 수자원 관리, 습지와 생태계 보호,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의 8개의 세부 목표를 갖습니다. 하지만 물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DG 하나의 목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와 복잡한 연관관계를 갖습니다. 물은 빈곤과 식량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인류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 및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발전, 기후변화,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평화에 기여하고 여성을 참여시키는 등의 국제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듯 물은 6번째 SDG 단일 목표를 넘어 다른 부문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SDG 달성을 위해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81억 명에 이르며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97억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구 증가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시키며 자원 수요량도 증가시킵니다. UN 워터에 의하면 물 수요량은 지난 100년간 6배가량 증가했으며 그리고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물 수요량은 4,500세제곱킬로미터에서 6,900세제곱킬로미터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공급량을 초과하는 수치이며 OECD 역시 현 수준이 유지된다면 산업에 사용되는 물 사용량은 2000년 대비 2050년에는 400%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자원 사용량 증가는 모두 인류의 식습관과 식량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OECD, FAO에서는 2030년까지 육류 섭취량이 14%가량 증가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곡류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곧 식량 안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식량 안보는 인구 증가, 물, 에너지 등 자원 수요량 증가로 비롯된 전 세계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1996년 FAO가 세계 식량 정상회담에서 도입한 개념입니다. FAO에 의하면 식량 안보는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며 각각 공급 능력, 접근성, 안정성과 활용성으로 구분됩니다. 공급 능력은 식량의 양뿐만 아니라 품질과 다양성을 포함하고, 접근성은 철도나 도로 밀도와 같은 물리적인 접근성, 하부 구조, 식량 가격을 포함한 경제적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안정성은 식량 안보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며 식량 가격, 공급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성은 기후, 정책, 식량 가격 상승, 불안정한 고용 등 식량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물 안보와 관련하여 기후, 인구, 교역 등의 다양한 주제와 각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습니다.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물 안보와 관련하여 기후, 인구, 교역 등의 다양한 주제와 각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워터, 푸드, 에너지, 클라이밋 넥서스로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물, 에너지, 식량을 주요 자원으로 설정하고 요인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관련 세부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넥서스 관련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는 2011년 11월에 본에서 개최된 넥서스 컨퍼런스의 기조 발표를 통해 넥서스에 대한 기본 개념과 틀을 제시하며 현재 물, 식량, 에너지를 넘어 다양한 주제로 넥서스 관련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넥서스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상호 유대, 연관성 혹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면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FAO는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를 생태계를 보존하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에 의하면 넥서스 접근법은 물, 에너지, 농업과 생태계 간 존재하는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며 이를 통해 부문 간 존재하는 상충효과, 시너지와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물, 에너지, 식량 안보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며 물, 에너지, 식량, 생태계 넥서스 접근법은 부문 간 존재하는 시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안에서 공통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넥서스를 구분하는 법은 상이할 수 있으나 종합해보면 넥서스는 부문 간 상호 연관성과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넥서스 분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넥서스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분석 수준을 살펴보면 넥서스는 크게 3가지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관관계 이해를 위한 연구에서는 상호 관계를 입증하고 문제, 위험 또는 기회를 식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방향 제시를 위한 분석은 제도 혹은 정책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정책 실행 넥서스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 및 기술 도입을 나타내는 목적을 지닙니다. 분석 범위를 살펴보면 넥서스는 목적에 따라 가구 단위에서부터 도시, 지역, 국가를 넘어 접경 지역과 국제적인 범위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가계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 단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범위에서 자원의 수출입량과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범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각각의 부문에 구성되는 요소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과 물을 살펴보면 농업에는 물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물과 에너지 사이에는 물을 가열하는 에너지, 물을 공급하고 정화 및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업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에너지가 사용되며 바이오 연료 생산, 관계용수 펌프, 식량 생산 등의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지금부터는 IWSSM에서 수행했었던 연구 사례를 간단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8%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도시 물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한적인 접근 가능성과 높은 비용, 수처리 시설의 부재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도시에서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물 관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을 수원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에서부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모든 공정이 포함됩니다.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위적인 과정을 도시 물순환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물순환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을 수원으로부터 가져오는 취수, 처리 시설로 보내는 도수 및 송수, 목적에 맞게 수질을 변화시키는 정수처리 공정, 사용자에게 보내는 분배 및 사용, 사용된 물을 모으는 하수집수 공정과 하수처리 공정, 마지막으로 처리된 물을 다시 수원으로 보내는 방류와 재사용 공정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은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가동시키기 위해 에너지가 사용되며 정수 및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도시 물순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의 물과 에너지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넥서스가 도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 물순환 시스템 공정별로 에너지 원단위를 파악해보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별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문헌과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물 사용 공정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세탁, 설거지, 샤워 등 온수를 사용할 때 물을 가열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정 대비 물 사용량 공정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별 비교에서는 제외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 여건보다는 개인의 물 사용 패턴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크므로 도시 물순환 시스템 관점에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수 재이용과 담수화 공정은 기후변화, 인구 증가와 같은 외부 영향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수처리 공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에너지 원단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용수 재이용이 더욱 효율적임을 시사합니다. 구축된 공정별 에너지 원단위를 활용하여 물 사용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사용 효율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 물순환 시스템을 뛰어남, 좋음, 좋지 않음, 나쁨의 4단계로 구분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도시의 물 에너지 사용량과 사용 효율 변동을 추적할 수 있으며 도시 시스템에 도입된 전략 및 실행 계획 등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X축이 물 사용량을 나타내고 Y축은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해당 도시의 궤적이 해당 그래프에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물과 에너지의 사용량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궤적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만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물 에너지 넥서스 측면에서 효율성이 변동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에너지 인텐시티의 궤적을 비교할 수 있으며 다른 도시별 비교 및 분석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연구는 넥서스 관점에서 도시 물순환 시스템의 물 손실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물 손실은 물 공급 과정에서 물이 새서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며 크게 실손실과 명목 손실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손실은 물 공급 과정에서 파이프 누수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의 물리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입니다. 명목 손실은 허가받지 않은 무단 사용, 계량기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물 손실입니다. 손실량으로 비교해보면 실손실로 발생하는 누수량이 명목 손실로 발생하는 수량보다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파이프 간 보수와 같은 기반시설 재정비는 더욱 큰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결정은 명목 손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이 취약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넥서스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성에서 접근해보면 누수량이 더욱 큰 실손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물 에너지 환경 넥서스를 구축하여 물 발자국, 에너지 사용량,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명목 손실보다 실손실을 중심으로 도시 물순환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자원 관리에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은 식량, 에너지, 환경, 생태계, 토지 등 다양한 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도시 물순환 시스템에서는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해 물과 에너지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넥서스는 부문 간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상충효과, 시너지 등 연계하여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넥서스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넥서스 관점에서 도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과 에너지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넥서스 관점에서 도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 물순환 시스템의 물 에너지 넥서스 연구를 수행하며 그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자원 효율의 관점에서 물 손실을 비교 분석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넥서스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행 능력, 일관성 있는 분석 기법의 부재와 더불어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 생성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넥서스는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기관,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다른 부문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부문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키며 달성될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서스 관점에서 도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의한 IWSSM 최서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